네, 반갑습니다. 저도 동의보감 세미나에서 공부하고 있는 최소임입니다. 저는 이제 박수 쳐주세요. 기다리고 있는 게 더 떨리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해본 적이 처음이라 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월경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생각보다 남자분이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아마 남자분들이 참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자의 몸이 어떻구나 하는 얘기를 좀 들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선 그 좀 재밌다고 하기엔 좀 그런 화제가 되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했던 기사 하나로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영국 일간지에 실린 기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사 내용이 자신의 삶과 커리어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월경을 중단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건강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월경 없는 삶을 선택하는 세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실렸어요. 근데 그 소개된 여성 3명을 보면 한 명은 29세 여성인데 헤어 디자이너예요. 근데 이 사람이 7년째 월경을 중단하는 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고 있다. 자기가 일을 하면서 고객과 함께 할 때 100%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전에는 자기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데 월경전 증후군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한 명은 27세 여성인데 그래픽 디자이너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남자 직원들이 대부분인 광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 월경이 나의 직업적 열정을 너무나 방해를 한다. 그래서 지금 2년 전부터 경구 피임용 약으로 생리를 중단을 했다. 그래서 나는 폐경이 찾아올 때까지 이 약을 계속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한 명은 시청에서 접수원으로 일을 하는데 자기는 항상 사람들을 웃는 얼굴로 맞이해야 한다. 근데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직장 생활에 위협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6년째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기사의 뒷부분을 보면 산부인과 의사가 전문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월경을 중단하게 되면 암에 걸릴 가능성도 있고 또 뼈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심장 질환이 올 수도 있고 불임이 문제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폐해를 경고를 하거든요. 아마 주사 맞으러 갈 때마다 거기 담당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런데 개의치 않겠다. 만일에 우리 같은 나이에 직업생활 하면서 생리의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세 여성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런 약이나 주사가 있는 줄 아셨어요? 없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실제로 이런 약들이 있고 주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일에 이제 아셨으니까 좀 어떻게 드셔보실 생각이, 맞아보실 생각이. 근데 실제로 그 여러 나라에서 조사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많은 여성들이 만일에 안전하기만 하다면 그 월경 억제제 약 나 먹어보겠다. 그렇게 다수의 여성들이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월경과 관련해서 진짜 많이 고통을 받고 있나 봐요. 저는 제가 그 월경이 끝난 지가 좀 돼서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제 딸만 봐도 저 때는 월경통이 제일 심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월경전 증후군으로 더 많이 고생을 한대요. 왜냐하면 월경통보다 이게 지속 기간이 더 길대요. 월경 직전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뭐 일주일씩 길게는 이렇게 더 많이 가니까. 그리고 증상도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월경전 증후군이. 그래서 보면은 뭐 과민 반응 보이거나 우울하거나 그다음에 불안하거나 그다음에 유방통 그다음에 뭐 사지 부종, 복부 팽만, 두통, 소화불량 이렇게 우리 흔히 아는 증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정신적, 신체적 증상까지 사실 알려진 게 100가지가 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적어도 60% 이상 여성이 이 증후군으로 고생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월경전 증후군으로 고생하신 분 안 계세요? 있어요? 저기 한 분 손 드시네요. 그래서 왜 요새 들어서 이렇게 월경 갖고 월경을 힘들게 겪고 있을까?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여성의 진화라는 책을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책에 진화의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진화되면서 만들어진 우리 몸이 이 동시대적 삶과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럴 때 질병이 생긴다고 진화의학에서는 보더라고요.
그렇다면 임신과 출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7명의 아이를 낳았대요. 물론 많이 죽었지만. 그리고 그 수유 기간이 보통 2년이었대요. 그러면 실제로 생각해 보면 가임 기간 동안에 그 월경을 안 한 때가 굉장히 많았겠죠. 임신하는 동안이나 수유 기간 동안에는 월경을 안 하니까. 그래서 평생 동안 100번에서 150번 정도의 월경을 한대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데, 오늘 여성들 보면 우리는 한 번 아니면 2번 임신하잖아요.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도 출산하고 수유 기간이 길어야 몇 개월이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월경 중단되는 기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평생토록 약 350번에서 400번 정도의 월경을 한대요. 차이가 엄청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은 그렇게 많은 횟수의 월경을 이렇게 견뎌내도록 진화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진화 속도가 우리 삶의 방식을 못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호르몬의 변화와 잦은 호르몬 홍수가 실제로 여성의 이 건강에 여러 가지로 많은 좀 심각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봐도 사실 애들을 한 30~80명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리고 뭐 수유도 좀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보다는 생리를 훨씬 덜 하셨죠. 그러다 보니 뭐 월경통이나 월경전 증후군도 그때는 좀 덜 심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사실 비혼 여성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도 애를 안 낳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초경도 좀 빨라지고 하니까 실제로 월경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은 이미 진화된 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간극은 어떻게 메워야 되나? 앞에 나온 여성들처럼 진짜 뭐 인위적인 월경 중단하는 그런 어떤 뭐 약이나 주사를 맞아야 되나? 진짜 이거 말고는 이 월경을 다르게 바라볼 방법은 없나? 월경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거를 제가 고민을 하면서 동의보감 세미나를 고민하다 보면서 그럼 동의보감에서는 이 월경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동의보감 시선으로 만일에 이 여성의 몸을 본다면 뭔가 다른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을까? 자, 이거를 좀 고민을 하면서 그 얘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동의보감 내경편 포문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포가 우리가 말하는 자궁이죠, 자궁.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는 오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도 아니고 화도 아니다. 이는 천지의 다른 이름이며 곤토가 만물을 낳는 것을 본받았다. 근데 앞쪽에 이제 지금 문장이 2문장이 있죠, 그죠? 근데 앞쪽에는 지금 뭐 오행 얘기가 나오고 수 얘기, 화 얘기 나오니까 음양 오행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음양 오행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면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고, 이 내용은 궁금하시면 어디로? 동의보감 세미나로 오시면 되고, 저는 저 밑에 걸로 얘기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궁 얘기를 하는데 뭐가 나왔냐면 천지가 나오고 곤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왜 쌍키아 철학 얘기하면서 뭐 아함카라가 이렇게 뭐 붓띠를 가려서 내가 개인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자연과 인간이 분리됐다고 생각하면 아니 뭐 여성 자궁 얘기하는데 왜 천지와 곤토가 나와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비유적 표현이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곤토의 곤자는 그 주역 64개 중에 하나인 중지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곤토가 땅, 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 여성의 자궁이 만물을 낳는 대지, 그리고 그 천지의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 동의보감의 세계관과 생명관 자체가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밤과 낮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 나무가 뭐 새싹이 돋고 열매가 맺고 그런 자연의 이치, 그거랑 우리 몸의 안에 오장육부에 따르는 몸의 생리랑 그 다음에 감정이 오르내리는 마음의 심리랑 이게 다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음양오행론인데 그런 이치를 통해서 다 하나의 이치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언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자궁은
돼지가 만물을 낳고 낳는 그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이 보는 몸의 시선, 여성의 자궁을 보는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이 여성의 자궁에 대한 느낌이 조금 어떻게 동의보감이 보는 시선이 조금 감이 잡히세요?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월경은 어떻게 보고 있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경에서는 여자가 14세가 되면 천계가 돌기 시작하면서 인맥이 통하고 태충맥이 가득 차서 월경이 때맞춰 나오므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주석에서는 개는 임계를 말한다. 임과 개는 북방의 수를 가리키는 글자다고 하였다. 충맥과 인맥이 흐르면 혈이 차올라 체에 맞춰 월경을 하게 된다. 천진의 기가 내려와 월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월경의 근원이 되는 물을 천계라 하는 것이다. 뭐 좀 어떤 느낌이세요? 월경에 대해서 무슨 썰을 풀어놓은 것 같긴 한데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밑에 한번 보세요. 천진의 기가 내려와야 월경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기가 내려오고 그리고 천계, 어떤 그 천계가 여성의 몸에 돌 때 그때 월경이 하는 거고 그때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14세가 되면 그런 몸의 상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천진의 기가 내려왔다는 거는 그 하늘과 즉 말하면 자연과 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아마 우리는 모두 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연과 연결된 존재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천계가 돌기 시작하면서 자연과의 접속 강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연과의 연결성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천계를 얘기합니다. 천계를. 그 보면 하늘 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계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계자는 임계의 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임계가 나오는 이 글자가 이제 천간의 글자거든요. 그 천간의 글자인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이 시간에 따른 기운의 변화, 이 기운의 변화를 10개로 나눠 놓은 게 천간이에요. 천간이 10개가 글자가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마지막이 임계예요. 그러니까 계라는 글자가 그 전체 기운 중에서 가장 마지막 기운이고 가장 응축된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생명을 품은 씨앗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 이거를 계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이 천계가 몸에 돌면서 우리 몸 안에 돌면서 이제 월경을 하게 되는 거고 생명을 낳게 되는 거죠.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 안에 여성 몸 안에 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 이제 물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땅이 좀 촉촉해지겠죠. 촉촉해지면서 어떤 거라도 씨앗을 틔울 만한 이런 그런 키워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상태가 여성이 이제 월경을 하는 상태, 천계가 돌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이 자연으로서 만물을 낳고 낳는 그런 창조의 과정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월경을 시작한다는 거는 여성 안에 있던 이런 잠재되어 있던 자연성 이게 확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경이라는 것은 되게 경이로운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되게 힘들게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월경이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월경의 근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계, 하늘의 물이다, 생명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그 월경 주기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의 몸에서는 어떤 창조 과정이 일어나나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들 진지하게 심각하게 보시니까 얘기가 이렇게 재미가 없나요? 자, 이거는 볼게요. 이것도 이제 충맥은 혈회로 모든 경맥이 만나는 곳이다. 남자의 충맥에는 혈이 머무르지 않고 계속 순환하며 여자의 충맥에는 혈이 머물러서 계속 쌓이게 된다. 혈이 가득 차면 때에 맞춰 넘치게 되는데 이것을 월신 혹은 월수, 월경이라 한다. 이는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본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충맥은 그러니까 인맥과 함께 임신을 주관하는 경맥이에요. 자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척추로 올라가는. 그런데 이 충맥의 흐름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음양으로 봤을 때 남자는 뭐예요? 양이죠. 그래서 발산하는 기운으로 머무르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경맥 사이로. 그런데 여자는 음이잖아요. 그래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쌓이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몸 밖으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쌓이고 넘치고 쌓이고 넘치고 하는 이 리듬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우리 몸에 이런 반복이 일어나는데 이게 몸 밖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뭐라고요? 네, 월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몸 안에 이런 순환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실 그렇게 쉽게 감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월경이 그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경 색깔이 괜찮나, 월경이 건너뛰지 않나, 이런 것들, 그리고 월경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다른 것들이 이 여성의 몸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여성이 어디가 아프더라도 우선은 월경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경은 여성의 몸의 상태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얘기가 좀 더 재밌었어요. 다리 기울고 차고 기우는 것을 본뜬 것이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재밌었는데 아까도 제가 인간과 자연이 연계되어 있어 이렇게 연계돼 있어 해도 사실 이게 확 와닿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자연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리듬을 이렇게 벗어나서도 사라지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뭐 해가 져도 밤에 불 켜서 또 살고 사계절 있어도 우리 또 그거와 관계없이 사니까 아니 이게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월경 주기가 28일이 된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 10일이 될 수도 있고 뭐 50일이 될 수도 있고 80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왜 달의 주기와 똑같은 28일이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아마 인간이 오랜 세월 자연에 이렇게 적응하면서 진화해 오면서 그 시간성이 달의 리듬으로 여성의 몸에 새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문화권, 고대 문화권에서는 월경 주기인 여성을 달과 호흡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달과 호흡을 했다는 느낌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막 월경하고 있는 느낌하고는 되게 좀 멀리 느껴지면서도 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 보름달이 되면 배란을 한대요. 그리고 달이 완전히 기울면은 월경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임상에서 보름에 배란을 하면 훨씬 임신 확률이 높대요. 그리고 그 달이 기울 때 월경을 하게 되면 월경통이 훨씬 더 없고 그런 임상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달의 리듬에 따라서 우리 몸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달이 차오르고 다시 이렇게 꺼지고 하는 그 리듬대로 우리 몸이 계속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달이 이렇게 차오르면서 보름달이 되어가는 과정에는 난자가 성숙돼서 배란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는 월경으로 전체 주기로 본다면 전기에 속하는 거죠. 이게 양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성들은 행동이나 감정이 모두 외부를 다 향한대요. 그래서 뭔가 좀 그 표현도 외부적으로 표현도 많이 하고 열정도 좀 더 높고 아이디어도 좀 충만해지고 이런 때가 월경 전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름달이 되면 여성이 이제 배란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양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죠. 그러면서 여성들이 이때 성욕도 최고조에 이르고 성적 매력도 이때가 최고래요. 그래서 포용력도 넓어지고 사고와 창의력도 최고 수준에 달한다는 거예요. 양의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근데 이제 양이 그게 이르면은 그다음에 음으로 바뀌잖아요. 그 달이 어떻게 보면은 보름달로 꽉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기울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 시점이 이제 그 월경 주기로 하면 후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후기에 들어가면 음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이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가 다 내부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서 내향적이 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기분이 좀 가라앉기도 하고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음이 가장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월경 직전과 월경이 하는 시간이에요. 달로 치면은 달이 완전히 깜깜해지는 때,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장 어두운 시간,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인 새벽 4시나 6시 사이에 출혈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음이 절정에 이르고 다시 양으로 가고 이 리듬을 계속해서 매달 28일 주기로 우리 몸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동의보감에서 본 우리의 여성의 몸, 자궁, 월경 관한 얘기를 조금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동의보감이 말하는 내 안에 이런 자연성, 창조성 이거를 내 삶에 어떻게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이 부분은 저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 진짜 좀 되게 재밌게 많이 읽고 많은 여자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쓴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기도 하고 또 임상을 엄청 많이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썼더라고요. 그 이분의 이야기가 저는 조금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요걸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위쪽에 보면 개인적으로 나는 남편에게 내가 다달이 침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먼저 내 몸이 겪고 있는 과정을 존중하면 남편 또한 그것을 존중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내 몸은 편안해지고 고마워한다. 어떠세요? 월경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당당하게 말하세요? 네.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월경을 하거나 그리고 월경 즈음해서 막 가라앉거나 하는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하지 않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월경과 관련돼서 자기 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알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월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남성 중심 사회에 살았어요. 그래서 남성의 시선을 내면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몸,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기의 몸은 뭔가 결핍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월경 자체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감춰야 될 일이에요. 지금 생리대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쓴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검은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여자들끼리만 해도 이렇게 줘야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 저도 며칠 전에 딸아이가 목욕탕에다가 생리대를 두고 쓰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는 데다가. 근데 저도 모르게 탁 그 말이 나오더라고. 아니 이런 거는 좀 안 보이는 데다가 좀 넣어놔야지. 왜 여기다 내놨어? 아빠가 보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이렇게 여자가 월경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굉장히 뿌리 깊은 생각이구나. 내가 이거 고민하고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월경 주기에 따라서 몸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월경 전기의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여성도 본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양의 시간일 때가 내 몸이 정상이야.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의 시간이 되면 내가 몸이 좀 이상해. 이렇게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월경 직전에 몸이 전체적으로 마음이나 몸이 다운되는 거 이거 자체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는데 몸은 좀 처져. 그러니까 우울해지거나 짜증도 나고 혹시나 병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월경전 증후군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런 남성적 시선으로 자기 몸을 보는 거 이게 이제 직업적, 사회적으로 여성의 진출이 많아지면서 더 심각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효율성, 생산성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야, 경쟁력을 제고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남자들하고 계속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내 몸이 남자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무의식적으로. 근데 저도 이걸 쓰면서 제 직장 생활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한 80년도 중반에 그때만 해도 그 여자들이 별로 진출하지 않은 그 전자업계에 제가 취업을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다니던 연구소에 그 여자 연구원이 저밖에 없었어요. 진짜 힘들게 이렇게 그 면접을 봐서 들어갔는데 그 면접 볼 때 그 면접관이 다른 남자 그 학생들한테는 뭐 전공 문제도 묻고 막 이렇게 묻더니 저한테는 남자처럼 야근할 수 있나요? 뭐 특근할 수 있나요? 임신하면 어떡할 건가요? 이것만 계속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남자 여자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걸 막 핏대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저는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더 할 수도 있다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진짜 이 남녀가 다르다는 거 이거를 내가 편견을 깨야 돼 이런 생각을 엄청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공납금도 똑같이 내는데 공납금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내가 잘해야지 뒤에 또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던 것 같고 나름 자부심도 있고 해서 진짜 엄청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야근은 진짜 필수였고 한 달에 이틀을 못 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직장생활 제가 8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드라마나 가요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월경통을 심하게 앓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피임을 안 했는데 3년 동안 불임이었었어요. 근데 그 불임이 그거랑 관계 있다고는 그때는 생각을 못 했었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남자가 되고 싶었구나. 그리고 내 몸은 그걸 알고 있었구나. 애를 안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여성이기를 거부한 셈이었던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참 앞에 그 여성들도 그런 건가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의 몸에서 또 여성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 몸을 남성 시선에서 벗어나서 아까 말했던 자연 그리고 자연성 그렇게로 사유하는 거. 그래서 그 자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거. 네. 이럴 때 자연에서의 힘과 재의를 저희가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은 만물의 대지와 연결돼 있으면서 뭔가를 낳고 생명을 낳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리고 그 저출산 문제는 얼마나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럼 애를 계속 낳아요? 그게 낳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또 대안이 되기도 어렵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에서 이 노스룹의 문제 이 얘기가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여기 보면 내 자신과 내 인생, 내 글쓰기 등의 가장 의미 있는 통찰이 월경을 시작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나는 월경 주기를 다르게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의 이 자연성, 그 창조성을 꼭 아이 낳는 것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천지 만물을 낳는 대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창조성이 궁극적으로는 저 자신을 낳아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새롭게 매번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내가 되는 거. 이게 제 창조성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성공해서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해서 외부의 가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매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 말은 뭔가 조금 때깔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빛이 사라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깜깜한 시간. 그 시간을 통과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뭔가 생성되려면 기존의 것이 해체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꽉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일. 이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살면서 뭔가 힘들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고통스럽거나 또 뭔가 해소되지 않고 뭉쳐있는 감정들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 이게 지금 내 전제가 이 전제가 뭔가 내가 이걸 깔아놓은 전제가 뭔가를 하는 걸 돌아보라는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가 뭘 말하는지 내 삶에서 무엇을 바꾸라고 하는지 이걸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삶을 창조를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월경 직전의 시간성 그 월경 바로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이 시간성이 이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로스룸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서의 아주 중요한 통찰들을 이 시간에 이루어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경 직전이 그 어둠으로 다 묻히는 시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몸이 전체적으로 차분해지고 가라앉는 시간. 이게 이제 성찰을 하라는 몸의 배치거든요. 이 시간이. 그래서 내 내면 깊숙이로 내려가서 성찰을 해야 된다. 이 시간을 올곧이 통과할 때만이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월경 때 이렇게 묵은 혈을 내보내고 나면 또 다시 충맥에 새로운 혈이 돌아서 차게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얄궂은 침묵이 자, 근데 우리 근대 문명이 사실은 다 빛을 향해 달려가는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이 음의 시간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쉰다는 거, 충전한다는 거, 아니면 뭐 성찰한다는 거,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쌓지 않고 정신을 충전한다는 시간 자체가 저희한테는 힘든 거죠. 네. 그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그래서 반자연적이고 반생명적입니다. 근데 여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연하고 더 접속 강도가 높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반자연적인 게 여성들한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여성 질환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참 다행인 거는 우리 몸이 우리 안에 있는 자연성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월경통하고 월경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호예요. 우리가 뭔가 자연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내가 계속해서 뭔가 이 삶을 창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럽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에 증후군에 관해서 증상별로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월경전 증후군이 우리 몸에게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불균형, 삶의 불균형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그 진실을 못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걸 기회 삼아서 건강을 회복하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여성들은 그런 걸 아예 차단을 해버린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약을 먹으면서.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우리 삶에 어떤 몸이 말해주는 메시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삶을 어떻게 끌어주는 안내자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월경과 월경 증후군이나 또 월경과 관련된 얘기들을 또 동의보감을 통해서 조금 새롭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몸을 결핍된 존재로 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자연으로서의 몸으로 내 몸을 긍정하고 그 몸과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제 우리는 이 여성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얘기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폐경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뭐라고 압축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압축해서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압축해서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가미당에 그 MBQ라는 그 글을 쓰는 공간에다가 저희 폐경에 관해서 글을 곧 쓸 예정이거든요. 연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좀 그걸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접속을 좀 해주시면. 자, 그럼 마칠까요? 네. 네, 이렇게 양생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시선, 네, 잘 들었고요. 네, 제가 좀 공지할 게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먼저 5시 반부터 일단 저녁 식사가 준비가 되니까 그때 식사를 하시면 되고 식사 비용은 2,500원인데 이것도 저희 연구실의 야마라고